안녕하십니까. 대한배뇨장애 요실금학회 홍보이사 비뇨기과 김현우입니다. 이 시간에는 과민성 방광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배뇨장애 질환이 되겠습니다.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을 가야 되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화장실에 도착하기 전에 소변을 보게 되는 경우, 이런 질환을 얘기하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하루에 8번 이상 화장실을 가거나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서 잠을 깨게 되는 경우. 그래서 보통 이제 어르신들이 말씀하실 때 뭐 방광염이 걸렸다, 아니면 오줌 소태가 났다,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우리가 과민성 방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그 빈도수가 굉장히 높죠. 적게는 15%, 많게는 25%의 환자들이 과민성 방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지를 보면은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 고콜레스테롤, 관절염, 축농증,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보다도 훨씬 더 그 빈도수가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보다는 우리 주위에서 과민성 방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이제 이 어르신들을 보면은 내 친구를 봐도 소변을 자주 보고 저녁에도 일어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걸 당연히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외국이나 다른 곳을 보면은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민성 방광으로부터 겪는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배뇨 일기라는 것을 한번 써보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부터 소변을 볼 때 종이에다가 내가 아침 7시에 소변을 봤다, 아침 8시에 소변을 봤다, 다음날 봤더니 하루에 8번 이상 소변을 본다, 그리고 화장실 가는 게 좀 급했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과민성 방광이라고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화장실을 8번 이상 간다든가, 아니면은 어디를 갔을 때 화장실이 어디 있나 없나 하고 꼭 찾게 된다든가, 그 다음에 어디 여행을 갈 때 기차로는 내가 여행을 갈 수 있지만 버스는 안에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버스 여행은 못 한다든가, 아니면 밖에 나갈 때 혹시 걱정되니까 팬티 안에 패드를 차고 간다든가, 이런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과민성 방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민성 방광의 치료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는 생활 습관의 개선이죠. 자기가 하루에 8번 이상 화장실을 감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물을 많이 마시는 게 몸에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지나치게 수분을 많이 섭취하시면 그 마신 음료 자체만으로도 화장실을 자주 가기 때문에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일은 수분 섭취를 좀 제한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커피 등은 우리가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소변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과민성 방광이 있으신 분들은 커피나 알코올의 섭취를 좀 제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행동치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케겔 운동이라는 거죠. 골반저 근육 운동이라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 케겔 운동을 잘 배워두면 과민성 방광으로 인해서 갑자기 소변이 마려울 때 이 관략근을 잘 조이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누워있는 상태에서 양다리를 살짝 벌린 후에 엉덩이를 위로 올려서 항문 부분에 힘을 10초간 이렇게 딱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10초간 이완을 시키고 다시 엉덩이를 내렸다가 다시 엉덩이를 들어서 항문 근육을 조이고 다시 또 풀고, 이렇게 운동을 지속적으로 함에 의해서 골반에 있는 근육의 힘을 길러주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민성 방광의 대표적인 치료법은 약물 복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민성 방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의 80에서 90%가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데요. 과민성 방광이라는 것이 내가 의도하지 않게 갑자기 방광을 수축하는 게 돼서 이 방광 수축하는 것을 억압해주는 약물을 복용하면 되시겠습니다. 이 약물은 과민성 방광은 효과적으로 치료를 해주지만 변비라든가 입마름이라든가 시야의 흐림, 또 졸림,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비뇨기과 의사와 상의한 후에 복용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런 부작용들을 줄인 약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 없이도 과민성 방광을 잘 치료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약물로 치료를 하지만 10에서 20% 정도의 환자들은 약물을 아무리 많이 복용을 해도 화장실에 가기 전에 소변을 본다든가 뭐 기저귀를 찬다든가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거보다 한 단계 위의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방법이 보톡스 치료가 되겠습니다. 보톡스 치료라는 것은 국소 마취하에 방광에 보톡스를 주사함으로써 한 9개월에서 1년 동안 약물 치료 없이 과민성 방광으로부터 해소될 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치료법은 신경조정 치료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방광 삼각부의 구심성 신경을 자극해가지고 방광의 수축 간격을 늘려주는 시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광 용적을 좀 많이 늘려주는 시술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과민성 방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과민성 방광은 쭉 보셨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굉장히 그 빈도수가 높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과민성 방광으로 기저귀를 차고 계신다든가 패드를 차고 계신다든가 그래서 삶의 질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나이가 드신 분들에서의 과민성 방광은 저녁에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다가 침대에서 떨어지셔가지고 골반이 골절이 된다든가 이런 경우도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민성 방광을 잘 알고 약물로서 간단히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뇨기과를 방문하셔서 방광 질환으로부터 해방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